안녕하세요. 알약톡톡2의 가혜란입니다. 우유는 2세를 위한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는 처칠의 말처럼 이 우유,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섭취해야 하는 식품으로 이야기되어 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우유에 대한 다양한 소문 때문에 과연 우유를 먹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약톡톡2에서는 이 우유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궁금증을 살펴봅니다. 가정의학과 강재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보통 이 우유 하면 안전식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름 그대로라면 이 우유만 먹고 생활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우유에는 단백질, 칼슘, 그저 비타민 A 같은 영양소가 참 풍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철분이라든지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유만 먹고 다른 음식을 고루 먹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우유 대신에 두유를 챙겨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두유가 더 좋은 건가요? 저는 우유와 두유가 둘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권장하는 편인데요. 네. 이제 두유는 우유에 비해서 칼슘이 좀 부족하고 일부 두유에는 당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 단점이고요. 네. 반면에 두유에는 식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장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유의 경우에는 그럼 두유와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유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대신에 장점으로는 그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에 우유 하나, 두유 하나씩 드시는 건가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두유를 선택할 때도 되도록이면 가당이 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우유 하면 칼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단백질, 인, 철, 비타민의 경우에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지만 유독 칼슘만 72%로 28%, 거의 30% 가까이 부족한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칼슘 섭취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우리가 칼슘 섭취하면 뭐 다양한 공급원이 있지만 우유를 먹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도 뼈채 먹는 생선이라든가 녹황색 채소 같이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는 필요량을 한 70% 전후밖에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사량을 더 늘리는 게 어려우니까 우유 한두 잔을 보충을 해서 칼슘 부분을 충족시키자는 거죠. 우유는 아무래도 좀 간단히 드실 수 있고 그렇죠. 흡수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예, 실제로 그렇죠. 간단히 물 한 잔, 음료수 마시는 기분으로 우유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또 음료로 먹기 때문에 상당히 흡수가 빨라서 칼슘 부분이 부족한 것을 쉽게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칼슘의 공급원으로 한동안 아주 각광을 받았던 것이 이 우유인데 네. 요즘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유를 다량 섭취하면 오히려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아까 우유가 완전 식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할 수 있는 칼슘을 우유 한두 잔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네. 어떤 분들은 우유만 많이 먹고 그걸 믿고 고른 영양 섭취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유는 성인 기준으로 우유만 먹고 딴 식품을 안 먹었을 때는 여러 가지 영양상의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을 고루 먹지 않고 우유만 과다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뼈가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유는 우리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의견이 분분하죠.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결, 좋아요, 나빠요. 그 답을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 우유에 얽혀있는 서로 다른 주장을 살펴보고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그 대결 첫 번째, 좋아요 의견입니다. 우유는 피부 미용에 좋다. 뭐 이거는 많이 이야기하죠. 먹어도 네. 좋고 씻어도 좋다. 네. 정말인 거죠? 사실 우유에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과
또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피부 건강에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일부에서는 이 우유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것이 오히려 피부 미용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에게는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부 건강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유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보편적인 의견에 따르시기보다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우유에 알러지가 없는 분이라면 우유는 분명히 피부 건강에 좋다고 보시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알레르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빠요 의견입니다. 우유는 아토피를 일으킨다. 일리가 있는 건가요? 일부 사람에서 우유는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은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이 대부분이 다 망라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우유에 의해서 아토피가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우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에게 좋은 음식도 모두에게 아토피를 유발하는 음식도 없는 만큼 무조건 우유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겠고 우유는 모두에게 좋다라고 단편적으로 결론 내리셔도 안 될 듯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좋아요, 나빠요 의견 나눠봅니다. 이번에는 좋아요의 의견인데요. 우유는 혈관 건강에 좋다. 맞나요? 네, 이 역시 양면성이 있는데요. 사실 우유에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이 혈관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단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 3, 4잔 이상을 마실 경우에는 그 혈중에 고지혈증을 유발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유의 경우 하루 1~2잔 이내를 마실 경우엔 혈관 건강에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마실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또 기존에 고지혈증이 있는 분의 경우에 우유를 드실 때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선택해 드신다면 고지혈증을 악화시킨다는 부담 없이 우유의 장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은 우유도 종류가 많아져서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맛만 골라서 드시지 마시고 저지방, 무지방, 일반 우유, 지방량을 골라서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좋아요, 나빠요 의견의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의견입니다. 술 마시기 전 우유를 마시면 위벽을 보호할 수 있다. 술 마시기 전 우유를 마시면 위산이 분비돼서 오히려 위벽이 손상된다. 네, 좋아요 대 나빠요 어느 쪽인가요? 나빠요입니다. 네. 우유를 마시면은 일시적으로 속쓰림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이건 아주 단기적인 효과고 사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위벽의 손상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쓰림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음주 자체가 안 좋기는 하지만 술 드시기 전에 우유를 드시는 건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유는 다른 때에 건강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우유는 뭐 식사와 함께 드셔도 좋고 식간에 드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음주 전에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는 오히려 손해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살펴봅니다. 우유를 마시면 암을 예방한다. 아니다. 우유를 마시면 암에 걸린다. 좋아요, 나빠요. 어느 쪽인가요? 예,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주 일부 연구에서 뭐 우유가 암의 유발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고 또 일부 연구에서는 암을 예방한다는 또 연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연구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학자들이 비슷한 연구를 해서 많은 연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환자의 권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의학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유와 암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보호 효과, 즉 예방 효과나 또는 유발 효과 둘 다 아직은 확실해질 때까지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우유랑 암은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두 가지 의견이 다 학계에서 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충분한 검증이 거쳐지기 전인 만큼 너무 우유를 드시거나 너무 우유를 피하시는 것은 아직 좀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은 우유를 포함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경우, 균형 잡힌 영양을 가진 식사를 할 경우에는 암을 비롯한 많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만 맹신해서 많이 먹거나 아예 우유를 겁나서 피하기보다는 우유가 포함된 영양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많이, 너무 적게보다 골고루 드시는 게 참 중요할 텐데요. 언제, 어느 정도 드시는 게 가장 건강에 좋을까요? 네, 사실 시간대는 크게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200cc 한 잔 정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성장기라든지 다른 영양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는 분의 경우에는 하루 400cc까지는 권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 200cc라고 하면 우유 한 팩 알고 계시죠? 그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하고요. 내가 좀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양 섭취가 고르지 못하다,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되신다면 2팩 정도 드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혹시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하시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 우유의 적정 섭취량까지 살펴봤는데요. 아직 궁금증들 끝나지 않았죠? 알약톡톡 앞으로 온 우유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 살펴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살펴볼까요? 우유만 마시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설사를 합니다. 저는 왜 이런 걸까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뭐 네. 아침에는 특히나 못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건가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50% 이상에서는 유당 불내성이라고 그래서 우유 안에 있는 당 중에 유당이 있습니다. 이 유당을 체내에서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꾸룩꾸룩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유를 그냥 드실 경우에는 불편함을 반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내가 유당 불내성이라 나는 우유를 잘 못 먹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좀 도움이 되고 속이 편할지 저희가 보기를 준비했는데요. 이 중에서 올바른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찬 우유를 식사 전에 마셔라. 두 번째, 찬 우유를 식후에 마셔라. 세 번째,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자기 전에 한 번에 마셔라. 네 번째,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조금씩 천천히 마셔라. 네. 저희가 너무 쉬운 보기를 준비했나요? 네, 답은 4번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조금씩 천천히 마셔라는데요. 사실 우유를 조금씩 먹으면서 늘려나갈 경우에는 체내에서 유당 분해 요소가 서서히 활성화되면서 우유를 좀 더 소화하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대부분 뭐 비타민도 그렇고요. 데워서 익혀서 먹을 경우에 그 영양분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유는 이렇게 데워서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우유 중에서 우리가 몸에 유용하다고 보는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성분은 열을 가한다고 해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데워 먹는 방법 외에 좀 더 편안하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유제품 중에서도 치즈라든지 요거트 같은 경우는 가공 과정에서 유당이 좀 분해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제품을 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더 확실한 방법은 최근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유당을 공정으로 분해한 우유를 팝니다. 네. 각 회사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우유를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이 우유를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당이 이미 분해되어 있는 우유를 드시면 걱정하지 그렇죠. 않으셔도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살펴봅니다. 저는 우유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하루에 1리터 이상씩 먹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리터면 한 팩이잖아요. 그렇죠. 실은 다른 가정에서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드시는데 그렇죠.
드셔도 될까요? 저는 좀 반대인 게요. 이제 우유가 1리터면은 칼로리로 볼 때 600칼로리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성인이 필요로 하는 총 섭취 열량이 2000에서 2500칼로리 정도 되는데 네. 우유로 600칼로리를 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생겨요. 우유를 먹고 다른 음식을 줄여서 섭취 열량이 적정일 경우에 그때는 몇 가지 영양소가 결핍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다른 거 충분히 먹고 우유를 600칼로리를 먹으면 문제로 비만이 든다든가 또 우유 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때문에 고지혈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유를 드시는 것은 좋지만 2팩 이내로 드시는 것, 1팩에서 2팩 정도만 드시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키 크는데 우유를 꼭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유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소리가 있어서 좀 꺼려져요. 정말 살이 찌나요? 이 우유를 먹으면 정말 살이 찌는 건가요? 사실 성장기에는 성인보다 훨씬 많은 열량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체형이 전혀 비만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400cc까지는 먹어도 되고요. 단 키도 크고 싶은데 좀 비만한 청소년인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보통 우유보다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드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는 열량이 보통 우유보다 훨씬 낮고요. 포화지방이 적거나 없는 대신에 그만큼 칼슘하고 단백질은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에는 더 도움이 되면서도 비만도 유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은 낮췄지만 영양은 낮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네. 저지방이나 무지방을 드시는 것도 괜찮은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적정한 양의 지방도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무조건 다이어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량의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유, 우리 몸에 여러모로 영양이 되고 건강을 챙기는 데 좋은 식품인 것이 맞는 만큼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에 200cc에서 400cc 마음 편하게 드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